액션. 액션! 자, 김순진 예. 교수님, 예.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건가요? 남한이 북침했죠. 남한이 북침을 했다고요? 예.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죠. 공부 자료 많이 있죠. 여기 저 카메라에 이 글이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보이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종필의 증언, 한국 동란은 뭐죠? 6.25. 한국 동란? 6.25를 한국 동란이라고 그러죠. 네, 북침이다 라는 거를 김윤식은 누굽니까? 그 글을 김종필 총재하고 그 기자분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지금 남기신 분이에요. 예, 한번 그러면 페북에 글이 남겨져 있는 걸 지금 이제 블로그에 이제 옮겨놓은 건데 네, 제가 엊그제 이 글을 보고 네, 제가 옛날에 역사를 정리할 때 그런 글을 썼어요. 네, 그 일제시대 때 네.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겠다 하는 각본이 먼저 있어요. 네. 네, 그 각본대로 여기 한반도를 초동강을 내리는 게 먼저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서 찍어주시죠. 이게 보이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네,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네.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었다고요. 전쟁 시나리오는 항상 각본을 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동네 패싸움도 아니고 네. 국가가 엄청난 그 군력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북침 시나리오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없었던 것은 있었다만 이제 저 총살을 당하지. 그렇죠. 북침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고 남침 네. 시나리오 또한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이렇게 두 개 패로 나누려는 검은 그림자 그렇죠. 세력이 신탁이니 반탁이니 하면서 러시아, 소련, 그때 당시 소련.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북침보다 실제적으로 6.25 동란 때 남침보다 그 북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죠? 북침, 남침의 기준. 먼저 38선을 넘어온 사람이 그렇죠.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총알 뭐 몇 방 쏴가지고 그런 것은 저기 전쟁이지만은 그건 침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실제적으로 넘어갔다. 아. 공격하고 밀고 넘어갔다. 그때 당시가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38선이랑 그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0km 정도는 됩니다. 예. 그 300km가 지금 철조망이 다 쳐져 있었던 건가요, 그때? 가로 쪽으로. 예, 가로로. 예, 그렇죠. 다 쳐져 있는데 진격해가지고 쳐들어간 게 쳐들어갔다고. 뭘 타고 쳐들어갔죠? 자 여기가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타고 쳐들어갔다고 나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자 신동아 2010년 6월호입니다. 네. 김종필 5.16 군사 반란자 전 중앙정보부장 박통 시절 전 여기는 박지 시절 그렇게 해놨네. 박지 시절 전 국무총리 전 자민련 총재의 말을 들어보자. 기자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김종필 늙어서 예전 같지 않아. 기자 6.25 때 육군본부 작전실 중위로 당시 6.25 전쟁 상황실에 계셨지요? 김종필 그렇지. 기자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김종필 전쟁은 6월 25일 새벽 4시가 아니야. 실제로는 6월 23일에 터졌지. 이승만이 북침 통일 명령하고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의 친동생인 백인엽 대령이 연대 병력으로 개성부터 점령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지. 그 전에도 수백 차례 소규모 전투는 있었지만 6월 23일에는 전쟁다운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지. 기자 그러면 23일과 24일에는 어땠나요? 김종필 우리 국군이 먼저 북침하여 서부전선 38선을 약 5km를 더 북진하였고 개성도 빼앗기 일보 직전이었지. 당시 나는 육본 상황실에 있었고 시시각각 전선은 우선이 날라들었지. 기자 당시 북한 인민군 측은 어땠나요? 김종필 갑자기 국군이 대규모로 38선 넘어 북침을 하자 저들도 놀랐나봐. 인민군들이 23일에는 북침한
국군을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24일 낮 정오부터 인민군 정규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기자 25일에는요. 임종필 24일 밤 12시 25일 새벽 0시가 되자 인민군 중화기, 탱크, 대포 등들이 38선 각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25일 새벽 2시가 되자 38선에서 경기도건, 강원도건, 38선에서 모든 인민군의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지. 기자, 우리는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고 인민군이 남침했다고 수십 년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대한 사실을 전 국민 전 세계를 속일 수 있습니까? 임종필, 당시는 이승만 독재 시대였고 그 박정희 시대 전두환, 노태우가 계속 이어졌지요. 기자, 그런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군요. 임종필, 허허허 그만하세. 다 지나간 오래된 일일세. 기자, 더욱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임종필, 허허 피곤해서 쉬어야겠네. 잘 가게. 허허. 오래된 얘기네요, 진짜. 근데 이게 얘기대로라면요. 집중시켜가지고 뭐 더 이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딱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네, 그러면 이 얘기대로라면 6월 23일 날, 1950년 6월 23일 날 먼저 예. 서부전선으로 가가지고 5km 개성 쪽으로 5km를 진격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한마디로 선빵을 먼저 날렸는데 예. 그 뒤로 엄청 밀렸잖아요.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적이 침입하는데 그걸 내가 당하고 있을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같이 시작은 누가 했지만은 내가 계속 막고 있었어요. 같이 때려야 돼. 당연한 거잖아. 그것은 그 다음은 논할 이유가 없는 그러면 거고. 그때 당시에 먼저 전쟁을 누가 시작을 했냐. 그렇죠. 개성에서 본부를 차리고 있던 사람은 김일성이었어요. 그죠? 예. 남한에는 이승만이었죠. 예. 예. 김일성 뒤에는 누가 있죠? 소련이 있죠. 예. 또 그 이승만 뒤에는 누가 있죠? 미국이 있죠. 예. 그러면 이승만이 그 미국의 오더 없이 6월 23일날 쳐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뒷배를 봐줄 테니까 쳐들어가 그랬나요? 그것은 이제 이승만의 국적이 문제될 수 있어요. 네. 이승만은 여기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처음부터 사용했던 사람이고 북미 대륙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남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요? 예,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때는 국적을 재팬이라고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아, 국적은 재팬이라고요? 예. 몇 년생이죠, 이승만이?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봤고 네. 저희가 그 뭐죠 요건인가 뭔가 그 기록할 때 미국에 있을 때 국적을 그 확인하는 그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사인을 이승만 이렇게 영어로 쓰면서 아래에 재팬이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해요. 그 오. 문서가 지금 인터넷에 그때 당시에 코리아가 그 일제 식민지 기간이었나요? 끝났죠. 일제 식민은 48년에 끝난 거고 그 뒤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승만이 재팬이라고 기록했던 것은 미국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네. 여기 한반도의 일제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근데 재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재팬이라고 한 건? 그 당시에 뭐죠? 자기 그 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이유야 다양했겠죠. 근데 이제 네. 1948년도에 핵폭탄이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터진 게 48년도 아닌가요? 48년 맞죠.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난 게 2년 뒤. 예.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이 이렇게 동사무소나 그때는 면사무소겠죠? 그게 확립이 됐었나요? 그 시스템이? 안 됐죠? 임시체제죠. 임시체제. 신탁을 받아가지고 네. 임시체제로 있었던 시대고 이제 그 뭐라고 신탁을 하니 뭐 반탁을 하니 뭐 그게 나눠져가지고 지금까지 통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장군들 있잖아요. 6.25가 터지려면 장군, 뭐 소장, 대장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누가 임명했습니까? 장군 그런 사람들을? 거기까지는 국방부 어떻게 장관이 계산이 있었나요? 되나요? 임명이겠죠. 일단은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 나라처럼 우리도 다 장관님이잖아요. 과거통사부 장관님, 국제개발부 장관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이 다 임명한 건가요? 그
그 당시에는 친일 정권이 있었는데 그걸 청산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을 다 청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그 정부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초대 대통령을 세웠죠. 근데 제가 바로- 이 이승만은 여기 한반도의 본토배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제가 바로 그 점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처음에 일제 치하에서 핵폭탄 때문에 일제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때 여기서 한마디로 면장하던 사람 이상급은요, 또 학교 선생님들은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일제 학교에서 다 받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깜빵에 가거나 어지탄강을 가서 속죄를 하거나 회개를 한 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자기네들 끌려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승만 정권이 야 너 경찰서장 하던 거 그대로 해 막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그 고위직을 예. 다 물려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조선 총독부 최후의 25일 이제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막 그걸 조금 보시면 그 당시에 친일파들을 어떻게 육성시켰는지가 나와요. 가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짜 화폐로 부동산하고 금은부와 동산을 다 샀죠. 사들였죠. 그래서 동산은 일본이 가져가고 배에 실어 가지고 하도 넘쳐 가지고 뭐 배가 뒤집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물선으로 남아 있죠. 그리고 가짜 돈으로 부동산을 사 가지고 친일파들한테 다 넘겨줍니다. 예, 그게 그때는 그 주인 없는 땅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다 그 가짜 돈, 그냥 찍어낸 돈으로 다 만들어서 그 친일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친일파가 육성됐던 가장 큰 이유죠. 김선진 교수님이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예. 알고 있으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글쎄 여기까지 가면 조금 심각한데 일단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친일 청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이 지금 자기네 그 재산권 소유를 계속해서 법원에 해가지고 승소한 해서 그 당시 정권이 그 네. 친일 정권이 연장이었을 때는 그 승소를 들어주는 그런 권력의 힘이 있었겠죠. 네. 지금 이제 이게 친일까지 어쩔 수 없이 친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게 6.25 그때 당시가 친일, 반미, 친미 이게 그때 일본하고 그 미국은 동맹 국가였죠. 그렇죠. 신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48년도에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한테 항복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바로 미국한테 형님한 겁니까? 전쟁에 핵폭탄을 떨어뜨려갖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그 전쟁 해상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왜 안 줬을까요? 안 준 바로- 이유가 있겠죠. 왜 안 줬을까요? 자, 역사를 덮기 위해서 여기 한반도를 민족성들 못 일으키게 하니라 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충성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팬이라는 단어하고 니폰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니폰이라는 단어는 여기 열도에 있었던 일본을 말하는 거고, 네. 재팬은 그 당시에 북미 대륙의 쿠바에서 왔던 세력들을 재팬이라 그래요. 네. 예, 그것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열도 일본을 장악하자. 그 당시에 희생됐던 인물이 류마라는 사람이 일본의 영웅이죠. 네. 예, 그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예, 이유 없이 암살 당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이지 정권이 수립되죠. 예, 그러면서 북미 대륙에 있었던 역사를 한반도에 덮어씌우게 합니다. 야, 이거 빅피처가 아주 조용히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은 중국은 미국하고 천적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렇죠. 천적 관계로 봐야죠. 근데 인구 수는 중국이 월등히 많죠. 네. 근데 핵폭탄
핵폭탄을 먼저 가졌던 나라가 미국이죠. 이제 그것을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네. 이제 뭐 주변 나라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그 일본 열도 상공을 날려도 지금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역사가 흘러왔고 네. 이제 그것이 앞으로 미칠 파장, 우리나라 통일에 미칠 파장, 이제 거기까지를 좀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점점점점점 서로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멀리 높은 시선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김순진 교수님의 그런 영상들, 그런 주장들이 하나하나 보면 되게 엉뚱한 면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 시간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으로 쭉 늘려서 김순진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퍼즐이 맞아요. 맞아요. 네, 퍼즐이 맞는데 맞아요. 문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거를 바보나라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 아주 이 스토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의식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김순진 교수님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요, 바보나라로 연락 주세요. 010-4591-7222. Oh yeah.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진실이 아닐 수가 있고 누군가의 조작된 것을 계속 교육받아서 세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 2018년도 이후에 바보나라에서 밝혀내는 그 진실에 여러분 한번 이 오디세이 여행에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바보나라는요, 그 혹시 당적이 있으십니까? 당적 없습니다. 예, 종교는요? 종교 없습니다. 그렇죠. 돈은요? 돈 없습니다. 네. 돈도 없고 당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교남은 이렇게 투명하시고 순수하신 분이 이 역사 공부와 이 경제 공부를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속 깊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신 분들을 많이 바보나라에 놀러 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진실을 파헤쳐 나가자고요. 자, 바보나라 오늘 구호는요, 행동하는 바보들이. 지금 제야에 숨어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한테 용기를 내라는 말 한 말씀 해주시죠. 진실은 승리합니다. 맞아요. 오, 아주 간단하네요. 자, 행동하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구호로 오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구호 시작! 행동하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 바보나라로 오셔서 진실을 밝히는 여행에 참여해주세요. 제발!